안녕하십니까. 느낌 있는 재즈 피아노의 김재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아마 동북아에 있는 이제 한중일 이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IQ가 되게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음악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IQ 높은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전반적으로 되게 똑똑해요. 똑똑한데 이 똑똑한 거를 음악에 적용시키면 항상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냐면은 화성학을 꼭 해야지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도니까는 그래서 재즈 피아노를 공부하는데도 무조건 재즈 화성을 끌어들여서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면 워낙에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흑인 뮤지션들에게 있어서 화성학은 터부시 됐어요. 왜냐하면 그 각자의 개성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정하게 하나의 일관된 형태로만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재즈의 개성, 제일 중요한 게 개성이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개성을 죽여버리는데 화성학이 일조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화성학을 안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화성학의 도움을 받으면은 워낙에 이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 굉장히 머리 똑똑하죠. 그걸 보고 감을 잡는 사람들도 꽤나 많죠. 아,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럼 이 원리대로 이렇게 치면 다 되겠네. 이런 개념. 그래서 굉장히 좀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음악을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화성학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화성학이 꽤나 좀 매력적인 도구이긴 하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화성을 모른다 하더라도 뭐랄까요, 솔직히 그걸 뛰어넘는 건 귀거든요. 내가 정말 귀로 듣고 좋아하고 그 흉내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다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생각보다 좀 어렵기 때문에 화성학이라는 걸 좀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죠. 받을 수도 있는데 화성학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성학이 음악의 전부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즈 음악에 있어서 재즈 음악의 전체와 동일시되는 값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화성학은 어떤 면에서는 많은 뮤지션들이 갖고 있는 가장 뭐랄까 기본이 되는 그 어떤 교집합적 개념밖에 안 돼요. 교집합적인 개념으로서의 화성학인 거지. 실제로 이제 재즈 뮤지션들이 이제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서 대가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잖아요. 그럼 화성학에 적용 안 되는 얘기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국문학 혹은 문법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한번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무슨 영혼의 변화 뭐 그런 거 듣고 있는데 뭔 소리도 하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만 얘기하려고 하면은 솔직히 우리가 말을 못 해요. 너무 어렵고.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거의 빛의 속도로 생각과 함께 말이 바로 나오는 거는 어떤 국문학적 개념 혹은 무슨 그래머 문법적 개념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하다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문법에 틀리는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건 뭐겠어요? 일정하게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법과 상관없이. 그런 것처럼 화성학도 마찬가지예요. 화성학이 있으면 좋아. 화성학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스트럭처, 그죠? 구조라든지 혹은 구성이라든지 뭔가 이런 세계관이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겠지만 그거는요. 재즈라는 전체의 어떤 질량 값을 보면요 아주 작은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거라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그거 잡고 하는 거지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류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포스트 밥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아웃사이드 고잉은 기본일 뿐더러요. 막 완전히 막 그 뭐랄까요 디소넌스 형태,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불협화음적으로 레졸루션이 안 된 형태로 막 음악을 막 표현하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메이저에서 뭐 샵9, 마이너에서 플랫9 뭐 이런 음들을 집어넣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까지 수준으로 이 재즈가 많이 이제 변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화성학으로 보면 그건 다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화성학,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뭐 재즈 화성학은 다 전통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화성학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만약에 문제로 C 메이저인데 샵9이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하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메이저에서는 그 사운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써요. 또 서스포에서 3도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미넌트, 그러니까 서스포라고 하면 서스포.
1, 4, 5, 플랫 7도죠. 여기서 3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3도는 어버이드 노트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도 쓰면 안 돼요. 근데 허비 앤콕이 써버려요. 실제로 3도를 넣어버려요. 그러면 허비 앤콕은 그럼 틀렸냐? 허비 앤콕의 음악이 그러면 부정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오히려 허비 앤콕이 쳤기 때문에 또 뭐한다? 재즈 뮤직 그 화성학 하시는 그런 이론가들이 거기에 또 대응하는 그런 그를 변호할 만한 글을 또 써요.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그 근거를 막 쓰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화성학이란 존재가 아예 없어도 재즈 막 합니다. 근데 있으면은 재즈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지 그게 전체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죠? 그리고 혹은 이제 클래식 화성학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클래식 화성학 같은 경우도 뭐 솔직히 아예 몰라도 상관없지만 좀 알면은 그 뭐랄까요, 좀 이 식견이 넓어진다는 수준, 그렇죠? 여기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여기도 볼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음악을 서양 음악의 두 가지 축이죠. 하나는 이제 유로피안 음악, 하나는 이제 아메리칸의 그 흑인 음악을 이제 두 가지 식견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런 정도의 화성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화성학은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예, 이론일 뿐이에요. 이 이론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더 좋겠지만 솔직히 다 보통 보면 이제 화성학을 다 문제풀이용으로 요즘은 다 생각하니까는 그런 식으로 접근은 좀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화성학도 어찌됐든 간에 실제 연주, 그 다음에 청음, 시창과도 연결시켜서 공부를 좀 약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단순히 화성학을 화성학만 보고, 그 다음에 재즈 연주는 따로 보고, 청음 따로 보고, 이렇게 세 개가 따로 놀기 시작하면은 음악에 그러니까 퍼즐이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성학을 공부할 때는 연주적인 부분하고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시창 청음하고도 연결시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나가 다 이렇게 아우러지게끔 그렇게 해서 많이 공부하실 때는 그 다 같이 하나의 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